이거 선배님이 하신 날 아니에요? 그렇게 나는 범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복지센터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한 장의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분기별 운영 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늘 그랬듯이 센터장과 직원 몇 명, 그리고 주민 대표 어르신 몇 분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고 누군가 끓여놓은 보리차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센터장이 후원금 관리 대장을 펼쳤을 때 회의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부 속 한 항목, 수백만 원의 금액이 빠져 있었습니다. 빈칸으로 남겨진 그 자리가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센터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장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금액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단순 누락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손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누가 빼간 거라면 여기 있는 우리 중 한 명이라는 뜻인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단번에 식어버렸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세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거 지난달 담당자분이 정인남 선배님 맞죠? 그 말이 떨어지자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복지센터에서 22년을 일해온 정인남, 49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변명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정인남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이미 그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의 표정은 무거웠고 옆에 앉은 동료는 눈을 피했습니다. 주민 대표 어르신들은 미묘한 눈빛으로 정인남을 바라봤습니다. 의심의 시선은 말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정인남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금액 누락은 제가 우선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큰 소동이 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진행할 겁니다. 각자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가되 관련된 자료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정인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인남은 오랜 시간 이 작은 마을 복지센터에서 일해왔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27에 처음 이 센터에 발을 디뎠을 때 그녀는 첫 아이를 막 어린이집에 보낸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정인남은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 보조였습니다. 서류 정리, 전화 받기, 어르신들, 프로그램 신청서 정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출근길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골목길, 마주치는 어르신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의 익숙한 냄새까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정이 남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희남 씨, 오늘도 일찍 왔네. 먼저 출근한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네, 아침 사무실이 좋아서요. 정의남은 언제나처럼 밝게 대답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복도에 걸린 어르신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찍은 사진들이었죠.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의남은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이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민들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무언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정의남을 찾았습니다. 사소한 질문부터 중요한 상담까지 사람들은 정의남에게 의지했습니다. 정의남은 그 신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늘 정직했습니다. 그렇게 22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센터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새로 지어지기도 했고 센터장이 몇 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남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복지센터 그 자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주세린 31세. 센터장이 직접 데려온 인물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와 함께 말이죠. 세린은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밝은 미소, 유창한 말솜씨, 빠른 업무 처리 속도. 주민들도 그녀를 반겼습니다. 정의남은 특별히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이 오면 센터가 더 활기차지는 법이니까요. 세린은 첫날부터 적극적이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선배님, 제가 배울 게 많아요. 잘 부탁드려요. 세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잘해봐요. 정의남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린의 어떤 부분이 미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말끝마다 묘한 선이 그어지는 느낌. 칭찬 같은데 어딘가 비교당하는 듯한 뉘앙스. 선배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세린은 이미 센터장 앞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장이 정의남을 불렀습니다. 희남 씨, 세린 씨가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을 했는데 한번 봐줄 수 있어요? 정의남은 세린의 제안서를 받아봤습니다.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정의남이 몇 달 전에 제안했던 것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단지 표현만 다르게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정의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삼을 만한 일도 아니었고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실에서 그 일이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센터는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눈을 피했고 어르신들은 어색하게 센터를 나갔습니다. 정이 남은 자리로 돌아와 업무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따라가며 하나하나 맞춰봤습니다. 분명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았습니다. 영수증을 받았고 장부에 기록했고 파일에 정리해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록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리해뒀던 서류가 빠져 있었습니다.
정이 남은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정이 남은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은 분명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센터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정의남에게 같이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정의남은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먹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골목길이 그날은 마치 돌을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회의실의 그 순간이 되풀이됐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그 차가운 시선들, 침묵, 그 무거운 공기, 그리고 세린의 그 한마디. 지난달 담당자분이 정의남 선배님 맞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의남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의남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혹시 어제 못 찾은 서류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정의남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어르신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멀리서 정의남을 보더니 방향을 돌려 다른 길로 갔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행정실로 들어가자 동료 직원들도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밝게 인사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눈만 마주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중 박미선 50대 중반의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7년을 함께 일한 사이였습니다. 희남 씨. 미선은 말을 꺼내다 멈췄습니다. 진짜 그런 거 아니죠?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정의남은 알았습니다. 당신을 믿고 싶지만 혹시 모르니까 물어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의남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근데 조심하세요. 요즘 분위기가. 미선은 말을 흐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정의남은 복도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예전부터 좀 이상했대. 아니, 그럴 리가. 오래 일한 사람인데. 글쎄,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 정의남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의남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등을 돌리는 걸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지쳐 있었고 슬퍼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주민 몇 명이 정의남을 피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하러 왔던 한 어르신은 정의남 대신 다른 직원을 찾았습니다. 저기 다른 분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말이 정의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단 며칠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밝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정의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 뒤에 숨은 선긋기의 의도를. 세리는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친절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물었고 센터장 앞에서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자연스럽게 정의남에 대한 은근한 말들을 흘렸습니다. 요즘 선배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이 착한 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남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함께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미묘한 회피가 이어졌지만 정의남은 억울함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센터장님이 전체 정산 다시 보신다니까 금방 해결되겠지. 희남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2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실수할 리 없다는 확신은 있었고, 그렇기에 더 조용히, 더 침착하게 버텼어요. 지금 괜히 억울하다고 나서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녀는 묵묵히 일만 이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의남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22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조차 말수가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의남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쯤 센터장이 정의남을 조용히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희남은 마침내 오해가 풀릴 거라 믿으며 센터장을 찾았습니다. 희남 씨, 앞뒤 기간까지 모두 다시 들여다봤는데 금액이 아직 맞춰지지 않아요. 희남 씨를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혹시라도 빠뜨린 영수증이나 기억나는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정의남은 그 말에서 명확한 의심은 아니지만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라는 뉘앙스를 읽어냈습니다. 센터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의남은 센터를 나서다가 화장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입가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의남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거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남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희남은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아서 기록을 다시 뒤지기로 말이죠. 그날 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정의남은 홀로 행정실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센터는 낮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복도에 켜진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냈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의남은 책상에 앉아 과거 장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지난 1년치 기록을 모두 펼쳐놓고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고 10시가 되었습니다. 정의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행정실 쓰레기통을 보던 중 쓰레기통 뒤 구석진 곳에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누군가 급하게 찢은 듯한 그 조각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남은 그 조각을 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금액은 장부에서 빠진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단 1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의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필체가 익숙했습니다.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린의 필체였습니다. 정의남은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자신의 가방에 보관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의남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 정의남은 복도를 걷다가 세린과 마주쳤습니다. 선배님, 점심 드셨어요? 세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응, 먹었어. 정의남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세린은 잠시 정의남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좀 어두워 보여요. 괜찮아.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세린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남은 그 친절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린의 눈빛은 말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차가웠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의남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이메일을 뒤지던 중 문제가 된 그날의 일정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원래 정의남이 후원금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외부 일정이 생겨 오후에 잠시 세린이 대신 처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 두어 시간 정도의 짧은 대타 일이었고 바쁜 업무에 정신없이 지나갔기에 희남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도 아무도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째서 세린 본인은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정의남은 그 이메일을 출력해서 챙겼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센터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정의남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의남이 프로그램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혜순 74세. 복지센터를 오래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지만 관찰력이 예리한 분이었습니다. 김혜순 어르신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남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정의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더니 정의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본 게 있어서요. 정의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항상 이거 들고 다니잖아요. 어르신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의 수첩이었습니다. 센터 일정이랑 중요한 날짜는 다 여기 적어둬요. 희남은 바로 수첩을 알아봤습니다. 그럼요. 알죠. 제가 프로그램 알려드리면 항상 수첩에 적으시잖아요. 희남은 수첩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김혜순 어르신을 위해 메모하기 쉽게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드린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적었거든요. 정의남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날짜와 내용들. 어르신의 꼼꼼한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정의남은 문제가 된 그날의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내용을 봤습니다. 오후 1시 정의남 선생님 자리 비움, 세린 선생님이 대신 후원금 서류 정리 중. 내가 희남 씨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었거든. 세린 씨가 대신 일 보고 있으니 조금만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 정의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세린은 그날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어르신의 기록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확실하세요? 정의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혜순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요. 나이 들면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중요한 건 다 적어두거든요. 그날 분명히 봤어요. 젊은 여자 직원분이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의남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좀 보관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바로 그 순간 복도 너머에서 세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은 다른 어르신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의남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혜순 어르신과의 대화를 잠시 멈추고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남 선배님 대신 제가 해드릴게요.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희남은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희남 씨가 이런 건 도와줬었는데. 어르신들이 주저하자 세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의남 선배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세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조금 실수가 있으셨는데 제가 나서서 말하긴 그렇고. 어쨌든 선배님 일이니까요.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실수요? 아니에요. 제가 괜한 말 했네요. 세린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고. 누구나 그러는 거죠. 그래도 오래 일하신 분이니까 배려해 드려야죠.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심어졌습니다. 정의남이 예전 같지 않다. 나이가 들어서 실수가 많아진 것 아닐까, 그런 인식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정의남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세린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인 비난보다 이런 은근한 불신을 더 쉽게 받아들였으니까요. 김혜순 어르신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정의남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남 씨, 저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오래 본 사람이 알아요.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인지. 정의남은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내가 뭘. 당연한 거죠. 어르신은 정의남의 손을 다시 한번 토닥여줬습니다. 정의남은 어르신의 수첩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이 왜 그렇게 자신있게 희남을 지목했는지.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세린은 처음부터 정의남을 밀어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영수증을 없애고 기록을 조작하고 사람들에게 은근히 불신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의에서 한 방에 터뜨린 것입니다. 정의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배신감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은 세린을 경계한 적도 적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로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처음부터 정의남을 제거 대상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의남은 집에 돌아와 모든 것을 펼쳐놨습니다. 식탁 위에 어르신의 수첩, 찢어진 메모 조각, 장부 기록 복사본, 이메일 출력물,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적은 메모지까지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퍼즐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원래 외부 일정은 세린의 일이었습니다. 세린이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외부 일정의 일부를 희남에게 부탁했고, 희남 대신 센터에 남아 잠시 후원금 정리를 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 기억도 못했던 그 일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릿속에 하나하나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은 정희남을 밖으로 보내고 장부를 만졌습니다. 영수증 하나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록을 찢어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찢어진 조각 하나가 쓰레기통에 남았고, 김혜순 어르신은 그날의 상황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정희남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남은 일찍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행정실로 가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서류 더미를 뒤지던 중 낡은 파일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희남이 허리를 굽혀 그 종이를 집으려는 순간 누군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세린이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찾던 거예요. 세린은 빠르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희남은 세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린도 정희남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선배님, 뭐 찾으세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영수증 좀 찾고 있어요. 정희남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세린은 손에 쥔 종이를 살짝 접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세린은 잠시 정희남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머뭇거리며 정희남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남은 보았습니다. 세린이 집어든 그 종이, 그 위에 적힌 날짜가 바로 문제가 된 그날이었다는 것을. 정희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세린은 지금도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그날 하루 종일 세린은 이전보다 더 자주 행정실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정희남이 뭘 찾는지 감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정희남은 다시 한번 서류 더미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세린이 이미 다 치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희남은 더 이상 행정실에서 서류를 뒤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만으로 퍼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남은 다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찢어진 메모 조각, 세린의 필체, 정확한 금액 일치, 김혜순 어르신의 수첩, 세린이 그날 서류를 만진 기록, 이메일 속 일정 변경 내역 그리고 자신의 기억.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은 그날 정희남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부를 만졌습니다. 영수증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모든 의심이 정희남에게 쏠리도록 조용히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희남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세린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단순히 정희남을 밀어내는 것만이 목적일까? 아니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걸까? 정희남은 며칠 전 우연히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센터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센터장 자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직원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정희남은 깨달았습니다.
세린의 목표가 무엇인지. 부센터장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세린은 가장 큰 경쟁자인 정의남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22년 경력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희남이 있는 한 세린은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으니까요. 정의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은 세린을 경계한 적도 적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로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업무를 알려주고 어르신들을 소개해주고 센터 일에 적응하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처음부터 정의남을 제거 대상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로 밀어내야 할 장애물로 본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고 센터의 긴장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정의남은 조용히 증거를 모았고 세린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센터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직원들과 어르신 몇 분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센터 행사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정의남도 참석했고 세린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던 중 한 어르신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날 말이야, 그 후원금 행사 날. 젊은 직원분이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하시던데.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린이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날이요? 저는 그날 외근이었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분명 봤는데. 기억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세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희 외부 일정이 있었거든요. 기록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분명 본 것 같은데 세린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정의남은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김혜순 어르신의 수첩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세린이 서류를 만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세린은 지금 센터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의남은 세린의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거짓을 덮는지 실감했습니다. 세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서 마치 진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르신의 머뭇거림 속에서 정의남은 혼란과 확신이 함께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본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세린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의남은 그 어르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그날 정말 누구를 보신 거예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헷갈리네. 분명히 봤는데 저 사람이 안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 젊은 여자 직원. 키 크고 머리 묶고 다니는 사람. 서류 뭉치 들고 센터 안을 왔다 갔다 했어. 그 묘사는 세린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의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르신. 제가 확인해 볼게요. 희남 씨,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의남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의남은 모든 조각을 앞에 놓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김혜순 어르신의 수첩, 세린이 그날 있었다. 다른 어르신의 증언, 세린을 그날 봤다. 세린의 주장, 그날 센터에 없었다.
왜 세리는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왜 숨겨야 할 일이었을까요? 정의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세린은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의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세린이 정의남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도에 서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린은 친절한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힘드시죠?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정의남은 아무 말 없이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이 요즘 이것저것 많이 찾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세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 일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선배님만 더 힘드실 텐데. 그 말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정의남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만 책임지면 돼요. 세린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선배님. 알아서 하세요. 세린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의남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선배님, 증거 같은 게 있으세요? 없으면 계속 이렇게 힘만 드실 텐데. 지금 다들 선배님을 어떻게 보는지 아시죠? 그 말투는 초반의 상냥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묘하지만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정의남은 세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세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의남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세린이 자신의 모든 증거를 지웠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정의남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세린은 몰랐습니다. 정의남이 이미 중요한 단서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정의남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침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며칠 뒤 센터에서 운영 발표 자리가 잡혔습니다. 센터장이 직접 소집한 자리였습니다. 모든 직원과 주민 대표들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장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정의남은 그 자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어르신의 수첩, 찢어진 메모 조각, 이메일 기록, 그리고 세린이 복도에서 했던 말을 녹음한 파일까지. 녹음 파일은 우연히 얻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정의남이 복도를 지나가다 세린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린은 주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 일은 안타깝긴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정의남은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정의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발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줄지, 증거가 충분한지. 정의남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내일 가져갈 증거들을 다시 펼쳐놨습니다.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끝으로 어르신의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익숙한 종이의 감촉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게 과연 충분한 증거가 될까?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정이 남은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지켜온 자리, 그 시간의 무게를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득 22년 전 처음 복지센터에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떨렸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두려움, 잘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함.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했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표 당일 아침, 정이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센터로 가는 길, 정이남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발걸음마다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끝을 내자. 정이남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센터 건물이 보였을 때 정이남은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센터장이 가운데 자리에 앉았고 세린도 침착한 표정으로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민 대표들도 여기저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혜순 어르신도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정이남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이남은 가장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센터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후원금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센터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누구든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린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서류를 들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후원금 관리 담당자의 실수가 명확합니다. 장부 기록과 영수증이 일치하지 않고 관리 소홀로 인한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세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또렷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여유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세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세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일하시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세린은 잠시 정이남 쪽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이남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억눌렀던 무언가가 그 짧은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이남에게 쏠렸습니다. 세린도 놀란 표정으로 정이남을 바라봤습니다. 정이남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이남은 김혜순 어르신의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김혜순 어르신이 직접 기록하신 수첩입니다. 김혜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이남은 수첩의 해당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가 된 그날의 기록이 있습니다. 정인남 선생님 자리 비움, 세린 선생님 서류 정리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정인남은 계속했습니다. 그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건 맞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외부에 나갔었죠. 그 시간 동안 세린 씨가 후원금 관련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다고 어르신은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세린 씨, 이게 사실입니까? 세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외근 중이었어요. 아파트 별 홍보 전단건으로 나갔었던 거 센터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의남은 찢어진 메모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건 행정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메모 조각입니다. 여기 적힌 금액이 장부에서 빠진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의남은 메모 조각을 확대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필체는 세린 씨의 글씨입니다.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서 세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요? 정의남은 이메일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날 제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원래 저는 그날 후원금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오후에 잠시만 샛별 아파트에 다녀와 달라는 홍보팀의 연락이었죠. 원래 세린 씨가 하기로 했던 그 외근건 중 하나죠. 하지만 회의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죠. 센터장은 그 이메일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의남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남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배님 일은 안타깝긴 하죠. 그런데 그 자리 비면 자연스럽게 제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센터장님도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센터장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세린 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린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김혜순 어르신이 일어섰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분명히 젊은 여자 직원이 서류를 들고 센터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래 본 사람이 압니다. 그날 서류 들고 다니던 사람은 세린 씨였어요. 제 눈은 거짓말 안 합니다. 다른 어르신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희남 씨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얼굴을 보며 살아왔어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거, 그거 알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남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미안함과 지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센터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는 내부 조사로 넘기겠습니다. 세린 씨, 당신은 당분간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세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주민들이 정의남에게 다가왔습니다. 희남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미선이 정희남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희남 씨, 나 정말 미안해요. 사실 그때 세린 씨가 나한테 말했어요. 선배님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다고. 나도 그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남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 일한 동료조차 자신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남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선 씨. 그럴 수 있어요. 오해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미선은 정희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역시 희남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희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김혜순 어르신이 정희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본 사람이 알아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 희남 씨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희남은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센터장도 정희남에게 다가왔습니다. 희남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센터장님.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정희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세린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세린이 의도적으로 영수증을 빼돌리고 기록을 조작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센터장은 정희남에게 정식으로 사과했고 주민들에게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천천히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정희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프로그램 신청도 예전처럼 정희남에게 맡겼습니다. 희남 씨, 이번 달 건강검진 일정 언제예요? 희남 씨, 손주 장학금 건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정희남은 그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했습니다. 2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정희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쉽게 무너진 신뢰, 빠르게 퍼진 소문, 차가워진 시선들.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남은 센터를 나서다 멈춰 섰습니다. 복지센터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2년 동안 매일 드나들었던 그 문. 그 안에서 웃고 울고 일했던 시간들. 그래도 이곳이 내 자리구나. 정희남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남은 프로그램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직 차가웠지만 분명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김혜순 어르신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정희남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많이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 세월은 헛되지 않아요. 오래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정희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렸던 순간들, 의심의 시선, 복도 속 수군거림. 그러나 결국 무너지지 않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녀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다른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희남 씨, 다음 주 준비 좀 같이 해요.
네, 지금 갈게요. 정이 남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스한 빛이 조금 더 밝아진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 버틴 겨울 끝에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자리처럼